섬광이 번쩍이며 요란한 폭발 소리가 정막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쯤 후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충남 청암호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 경찰과 소방대 사고 수습, 사람 시신 잔해 일부분 수거. 할아버지는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 댓글로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노인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피 따위는 없는 기계처럼 메마르게 말했습니다. 전이가 시작됐습니다. 전이라는 단어가 노인에게는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건 저들의 직업 용어이지 노인의 직업 용어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못 알아듣는 노인의 얼굴을 보며 의사가 인간이 된 기계처럼 다시 설명했습니다.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다고요. 암세포가요. 의사가 가리키는 MRI 영상을 노인은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고기나 돼지고기 썰어놓은 것 같은 단면. 사진 속에 시커먼 뭔가가 자신을 죽이고 있는 암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혼잡스러운 대학병원을 나서자 더 혼잡스러운 전철역 주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학보다 먹고 마시는 놀이터로 더 유명한 이곳 거리였습니다. 주체 못하는 젊음의 활개는 78살에 병든 노인을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철역 입구를 향해 걸어가자 허름한 골목에 담배를 피워대는 4~5의 10대 남녀 무리가 보였습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담배 냄새가 노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냄새만으로도 행복감이 전달되었습니다. 노인은 무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나칠 줄 알았더니 자신 앞에 서는 노인을 보며 여자아이가 살짝 당황하는 얼굴을 했습니다. 담배 한 대 얻을 수 있을까요? 여자아이는 노인에게 담배 한 대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담배를 입에 물었지만 불이 없었습니다. 버린 라이터라도 있나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릴 때 누군가가 라이터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아이였습니다. 노인에게 라이터를 던지듯 건네고 다시 자기 무리에게 뛰어가는 여자아이를 노인은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또래인 은재를 떠올린 듯 했습니다. 은재는 노인의 외손녀이고 두 사람은 대한민국 복지행정으로는 조선가정입니다. 딸 내외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으면서 은재를 2살 때부터 키워왔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자 약간의 기분 좋은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운이 좋으면 올겨울은 넘길 수 있다는 의사의 조금 전 야박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올겨울까지라 겨울이 겁나게 길기를 바라야겠구만. 노인은 속으로 키득거리며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조롱했습니다. 높다란 아치형 렉산 지붕 밑에 시장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밥집 식당 안으로 들어간 노인을 노인 또래의 여주인이 반겼습니다. 어이쿠 오랜만에 오셨소. 오랜만은 무슨, 내가 사장 얼굴 까먹어야 오랜만이지. 식당 안엔 남자 손님 하나가 제육백반을 먹고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과 말쑥한 정장을 입은 40 초반쯤의 남자였습니다. 생김새는 금태 안경만큼이나 번들거렸고 잔뜩 날이 선 매서운 턱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지인은 아니고 지나가다 제육백반 맛집인 걸 알고 찾아온 뜨내기 손님인 듯 했습니다. 뭐 먹을 거요? 뭐긴? 여기서 제육 말고 뭐 먹을 거 있어? 왜 없소? 우리 집 청국장도 사람들이 환장하는구만. 노인은 냉장고에서 손수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다운 허물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 그대로 들이켜는 노인을 금태 남자가 흘깃거렸습니다. 여주인이 주방에서 돼지고기를 볶으며 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디 아파요? 아니, 어떤 놈이 남의 개인정보를 막 시부렁거리고 다녀. 어떤 놈이겠소? 공씨밖에 더 있겠소.
공 씨는 노인과 같이 일하는 목수였습니다. 노인보단 5살 아래로 친형제 못지않게 오랜 시간 손발을 맞춰온 직장 동료 겸 술친구였습니다. 갑갑해서 곧바로 퇴원했어. 사람 살린다는 곳이 사람 죽이는 곳이더만. 한 잔을 더 목구멍에 쑤셔 넣는 노인을 금태 남자가 흥미롭게 또다시 흘깃거렸습니다. 여주인이 낡은 은색 쟁반에 밥과 반찬을 담아와 노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노인이 좋아하는 콩나물 무침이 노인의 눈에 탐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니까 어디가 아파서 그런 거냐니까요. 어따 누가 들으면 마누란 줄 알겠네. 노인은 콩나물 무침을 입안에 쑤셔 넣고 오물오물 씹다가 그대로 삼켰습니다. 20년 단골 손님에게 그 정도는 물어봐줘야 사람의 도리 아닌감? 냅두쇼. 말하기 싫으면. 사춘기 소녀 마냥 팽 토라지며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가는 여주인을 보며 노인이 내뱉듯 말했습니다. 오래 못 산디야. 그 말에 여주인이 놀라며 짚고 있던 집게를 프라이팬에 털썩 떨어뜨리듯 놓았습니다. 단순한 20년 단골 사이를 뛰어넘는 정이 담긴 충격인 듯 했습니다. 뭔 병인데요? 혹시 암이요? 가만 혹 폐암 걸린 거 아니요? 담배 오질나게 폈잖소? 언젠가 피도 한 바가지 쏟고. 아 됐어. 거기까지 하고 고기나 줘. 더 이상은 개인정보 보안상 안 뒤야. 노인은 맞은편의 금태 남자를 의식한 듯 너스레로 말을 돌렸습니다. 여주인이 제육볶음 담긴 뜨거운 뚝배기를 내려놓자 하얀 수증기를 휘저으며 노인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뜨거움까지 씹었습니다. 그런 노인을 여주인이 애잔하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병에 대해서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여사장 제육볶음은 대한민국 최고요. 이거 놔두고 어떻게 죽어내가? 죽긴 왜 죽수? 천년만년 즐기게 살아야지. 누구랑? 여사장이 살아준다면 내 애는 써보겠는데. 여주인이 노인의 어깨를 찰싹 때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한 잔을 더 마시면서 잠깐의 너스레가 무거운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때 주방에서 여사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박목수 죽으면 걔는 불쌍해서 어떡해. 피부치는 박목수 하나인데. 지 혼자 뭘 하기엔 아직은 애송인데. 은재 얘기가 나오자 노인은 순간 목이 메는 듯 다시 한 잔을 들이켜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금태 남자의 눈빛이 먹이를 포착한 사냥꾼의 눈빛으로 순간 번뜩였습니다. 시장길을 빠져나오는데 짙은 가래가 목을 차고 올라왔습니다. 노인은 가래를 내뱉기 위해 전봇대와 벽 틈으로 몸을 구겨 넣고 허리를 구부렸습니다. 가래에 검붉은 피가 뭉쳐 나왔습니다.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의 토악질로 피가래를 쏟아내고 손등으로 입을 닦은 노인 옆으로 누군가의 옷자락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올려다보니 식당에서 봤던 금태 남자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금태 남자가 정중히 노인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됐어. 난 손이 손수건이요. 노인은 내민 손수건을 물리치며 금태 남자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러자 금태 남자가 노인의 퉁명스러운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큰돈 벌어보지 않으시렵니까? 걸음을 멈춘 노인이 금태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의 눈에 금태 남자의 모습이 곱게 들어왔습니다. 저놈 뭐야? 간 40 조금 넘긴 것 같은 새파란 놈인데 머리에 잔뜩 힘주고 빛가번쩍 양복에 광구두에 금딱지 시계라니 무슨 영업하는 놈 같은데 보험 파나? 액수가 목수일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금태 남자가 노인에게 다가가며 말을 던졌습니다. 내가 목수인 건 어떻게 알았소? 아까 밥집에서 사장님이 박목수라고 하더군요.
노인은 자신을 주시한 금태 남자가 기분 나빴는지 험악하게 노려봤습니다. 목수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입니까? 난 나무밖에 다룰 줄 모르는데 나무가 아닌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사람을 다루다니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질이라도 하라는 것이오? 그러자 금태 남자가 눈빛에 살기를 띠며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금태 남자의 놀라운 말에 노인이 동그랗게 뜬 눈을 잠시 일시 정지했다가 이내 입을 뗐습니다. 미친놈이군. 노인이 어이없는 웃음을 지으며 발걸음을 옮기자 금태 남자가 노인의 뒤를 따르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정식으로 제안드리는 겁니다. 보수 5억입니다. 액수를 듣고 걸음을 멈춘 노인이 금태 남자를 노려봤습니다. 5억이 동네계 이름이군. 큰 돈이죠. 손녀 대학 공부에 결혼까지 문제없이 할아버지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액수이니까요. 손녀 얘기까지 나오자 발끈하며 노인이 금태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이 자식 너 뭐야? 금태 남자가 흐트러짐 없이 노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박목수님 같은 시한부 환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숨의 상대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어차피 죽는 거라면 남겨진 가족을 위해 죽는 게 더 값지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노인의 발끈과 동시에 목에서 또다시 가래 피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금태 남자가 손수건으로 노인의 입을 막아주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심하게 기침을 몇 번 한 후 노인은 숨을 거칠게 헐떡였습니다. 생각 있으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낮 12시 군청 앞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일보러 또 오거든요. 하며 금태 남자는 노인을 스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발짝 걷다가 획 뒤돌아서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박목수님이라면 이 거래합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금태 남자를 노인이 멍하니 바라보다가 또다시 급격한 기침이 일자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개 한 마리가 전염을 시키자 수많은 개들이 너도나도 짖어대며 온 동네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노인이 살고 있는 읍내 외곽 마을은 거의가 텅 빈 농가들 뿐이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짓다가 저 세상으로 간 농부 내외들이 살았던 빈집은 그 자식들이 나몰라라 방치하면서 폐가 차원을 넘어 처참한 흉가의 외형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철까지 깔린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 건물 빼고 땅값만 쳐도 상당한 금액의 빈집들이었습니다. 그런 창기 서린 빈집들 사이로 유일하게 온기가 흐르고 있는 집이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TV에 시선을 두고 있었지만 노인의 머리는 금태놈의 얘기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죽여달라니. 에이 미친놈. 그러다가 골똘했던 생각을 차단하려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리자 공교롭게도 킬러가 나오는 영화가 흘렀습니다. 뒤에서 상대의 목을 가차없이 칼로 긋는 장면이었는데 블러 처리가 오히려 더 잔인하게 보였습니다. 칼을 든 킬러의 손이 클로즈업되자 노인은 문득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대패질과 톱질, 망치질로 얻은 흉터가 인생의 지도처럼 흐릿하게 각인돼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난 평생 얼마를 벌었나? 5억 드릴 겁니다. 또다시 금태의 목소리가 노인의 신경 터널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5억.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동네계 이름 5억. 이때 정적이 균열되며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친구 오토바이를 타고 온 은재였습니다. 노인은 은재의 남자친구를 본 적은 없었지만 은재의 얘기를 통해 녀석이 불량한 놈은 아닌 듯해 안심하고는 있었습니다. 잘 자라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은재가 신발을 벗고 마루 위를 오르며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노인은 오냐 하며 은재의 인사에 대꾸하고 은재가 마루 끝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아까 밥집 여사장이 했던 얘기를 머릿속에서 되새겼습니다. 박목수 죽으면 걔는 불쌍해서 어떡해. 피부치는 박목수 하나인데. 노인은 잠을 청하려 TV를 끄고 전등을 껐지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고뇌도 깊어졌습니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11시 58분이었다. 군청 출입구에 시선을 던진 노인의 마음은 개운치가 않았다. 마음을 먹고는 왔지만 사람을 죽이는 일 아닌가. 목수일을 하면서도 나무벌레 하나 쉽게 죽이지 않았던 그였다. 노인은 놈이 헛소리를 한 거라며 여전히 안 믿고 있었지만 12시 정오에 맞춰 회전 출입문을 밀고 금태가 칼같이 모습을 드러내자 노인은 더 이상 금태를 이상한 놈 취급할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오던 금태가 주차장 구석자리 화단에 어정쩡하게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하고 매서운 눈빛에 미소를 가미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금태가 노인에게 다가오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여기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여기를 자주 오나 봅니다. 노인은 그렇게 물으면서 그가 부동산 업자라고 생각했다. 외지인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거의가 부동산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수도권 고속도로 예타가 통과되면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었다. 여기 살지는 않지만 인연은 깊습니다. 군 생활도 여기에서 했고 첫 직장도 여기였습니다. 금태가 담뱃갑을 꺼내 노인에게 권했다. 하나를 집자 그가 불을 붙여주고 자신의 담배에도 불을 붙였다. 가족은 손녀 하나뿐이십니까? 그렇소. 돈은 손녀에게 가겠군요. 금태는 노인이 수락하는 걸로 받아들인 듯 했다. 헛소리 아닌 거요, 진짜? 살인을 헛소리로 짓거리진 않습니다. 노인이 내뱉은 담배 연기에서 짙은 고뇌가 배어나왔다. 죽는 건 괜찮은데 살인자로 남는 게 걸리오. 그렇겠지요. 사랑하는 손녀가 살인자의 손녀가 되는 걸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그 부분 때문에 아직 100% 결정한 건 아니오. 금태가 담배 연기를 허공에 길게 분사시키며 단호하게 말을 건넸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테니까요. 낡은 1톤 트럭이 교문을 통과한 후 운동장 한편에 정차했습니다. 운전석에 노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색색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노인의 위중한 병뿐만 아니라 감정이 격앙 상태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5시간 전 금태가 했던 말이 아직도 노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자살 폭탄 아시죠? 그것을 사용할 겁니다. 목표물 옆에서 터뜨려 같이 죽는 거죠. 어르신의 몸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기 때문에 신원이 절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노무 새끼 폭탄이라니. 지금이 6.25도 아닌데. 어차피 되질 거 조금 앞당겨 죽는 건 억울하지 않지만 몸이 산산조각 난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은 아니었기에 78해를 살아온 몸이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비참했습니다. 노인의 등줄기에 서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의 금태가 직접 만든 사제 폭탄 조끼를 착용하고 타깃에게 1m 이내로 접근한 다음 시계 버튼을 누르면 10초 후 폭탄이 터지면서 둘 다 산산조각 나는 것이었습니다. 놈은 한 달에 한 번 낚시를 갑니다. 수상 좌대 아시죠? 거기서 터뜨리는 겁니다. 물 위라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왜 꼭 같이 죽어야 합니까? 원하는 사람만 죽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뒤탈 때문입니다. 죽는 사람, 죽이는 사람 모두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제가 안심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르신 같은 시한부 환자를 선택한 겁니다. 내가 거절하고 살인 청부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해 보지 않았소. 그런 우려보다는 어르신이 제 제의를 뿌리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전 확신이 들면 베팅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놈이 잘 본 것입니다. 어차피 죽는 거 몇 달 앞당겨 죽고 5억을 받는다면 그건 절대 뿌리치지 못할 제안이었습니다. 오히려 행운이라고 박수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산산조각이란 말인가? 이때 노인의 곤두선 신경을 끊어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재가 차 창문을 두드렸기 때문입니다. 은재 뒤로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제잘거리며 하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재에겐 미리 카톡으로 운동장에서 기다린다고 알렸기에 은재가 알아서 온 것입니다. 은재를 바라본 노인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타라. 은재가 옆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맛난 거 사줘요. 맛난 거 먹고 싶어요. 맛난 거 뭐? 막국수에 편육이요. 학교를 빠져나온 트럭이 곧 황량한 들판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달렸습니다. 생기를 잃은 11월 말의 냉기서린 스산함은 죽음을 거래한 노인의 탁한 심연과 어울렸습니다. 휴대폰 삼매경에 빠진 은재를 노인이 곁눈질했습니다. 노인은 지금 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함께 숨결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대화가 오가는 게 더 좋을 듯 했습니다. 이 세상 유일한 피부치와 밀착한 채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시간. 딸내미 부부가 교통사고로 죽고 62살의 운명으로부터 건네받은 핏덩이. 일찌감치 호랍이었던 노인이 육아를 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았고 서투른 일이었습니다. 집 짓는 공사장에서 작은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어린 은재를 재워가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16년을 함께 해왔습니다. 노래 하나 불러봐라. 싫어요. 목 잠겼어요. 은재의 꿈은 트로트 가수였습니다. 죽은 어미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동네 스타였던 어미보다 더 잘 꺾었습니다. 퉁명스럽게 거절한 게 미안했는지 은재가 노인을 바라보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봄날은 간다 불러줄까요? 그거 말고. 왜요? 할아버지 최애곡이잖아요. 물론 은재가 부른 봄날은 간다를 좋아했지만 그건 사라짐에 대한 노래이기에 지금 들으면 너무 처량해질 것 같아 노인은 다른 노래를 주문했습니다.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은 36년 전 죽은 노인의 아내가 잘 부른 노래였습니다. 노인의 기억 속에 여전히 늙지 않은 모습으로 머무르고 있는 30대 아내 얼굴. 곧 아내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내는 나를 알아볼까? 아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형체가 없어지는 건데. 사공의 뱃놀에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언제 들어도 심금을 울리는 노래가 오늘따라 더 가슴을 후볐습니다. 은재의 목소리에 노인의 아내와 노인 딸의 목소리까지 덧대어져 더욱 구슬프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굽이치는 음표를 타고 달리듯 노인의 트럭이 은재의 노래와 함께 도로를 달리다가 어느 막국수집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오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최애 단골 맛집이었습니다. 너 생일이 이번 주지? 막국수를 휘저으며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요. 근데 왜요? 선물 하나 하려고. 정말요? 뭐 사줄 건데요? 사주는 게 아니고 만들어줄 거야. 내 의자. 의자요? 목수이면서 손녀를 위해 뭐 하나 만들어주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던 노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은재의 의자가 목수로서 마지막 대패질일 것입니다. 다음 날 노인은 집 마당에서 은재의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오크 원목을 자르고 대패로 결을 다듬고 오일을 발라가며
2시간 만에 나무 의자 하나를 뚝딱 완성했습니다. 카페에 있을 법한 단순한 모양이지만 은재가 충분히 좋아할 만한 의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뿐 아니라 장례식 때도 작업복 차림으로 갔던 만큼 양복이라는 옷은 없었습니다. 읍내 대형마트로 가 기성복을 한 벌 사왔습니다. 거울 앞에서 바지를 입고 상의를 걸치고 단추를 잠갔습니다. 치수가 딱 맞았고 제법 어울렸습니다. 곧 몸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단 한 번도 근사함이라는 걸 걸쳐주지 못한 흉터투성이 몸에게 미안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법을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은재가 불쑥 들어와 능숙하게 넥타이를 매주었습니다.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공연할 때 넥타이도 매잖아요. 은재는 트로트 공연을 줄곧 했습니다. 학교 축제부터 지역 축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은재는 트로트 열풍에 힘입어 이제는 TV 방송을 타고 싶어 했습니다. 어디 가요? 누구 결혼식이에요? 검은색이니 장례식 가요? 은재의 물음에 노인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장례식 간다. 내 장례식?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잔뜩 찌푸린 하늘 밑으로 고급 수입 SUV 차량이 국도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묵묵히 운전하는 금태와 그 옆으로 양복 차림의 노인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은 죽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곧 있으면 죽을 자와 그 죽음을 지켜볼 자였습니다. 나랑 저승동무 될 사람은 누구요? 노인이 굳게 달라붙은 입술을 떼며 말했습니다. 모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얼굴은 알아야 될 거 아니요. 금태가 휴대폰을 톡톡 치더니 타깃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각진 얼굴에 반백발 머리를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나쁜 놈이요? 기왕이면 나쁜 놈 죽이는 게 덜 나쁜 놈이 될 것 같은데. 노인의 비아냥 섞인 말투에 잠시 멈칫하던 금태가 눈 아래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자신을 위해서 안 된다는 것일 것입니다. 원한 관계이든 사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든 치정 관계이든 그렇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상대에 대해 알면 인간적 감정이 들어가 날카로운 사리가 무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더 깔끔하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금태 그리고 죽음을 실은 육중한 체구의 SUV 차가 삼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가자 잠시 후 호수가 시원하게 펼쳐졌습니다. 산을 병풍처럼 두른 호수는 파도만 친다면 바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드넓은 호수였습니다. 차는 20분 정도를 더 달려 물기슬개 어느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작은 공터 공간에 나무들로 가려진 그곳은 은밀한 아늑함을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노인이 호수 위에 떠 있는 몇몇의 수상 좌대들을 훑어봤습니다. 겨울을 앞둔 비수기답게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트렁크에서 커다란 가방을 꺼낸 금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펼치면 고무보트였습니다. 2단 조립식 알루미늄 노도 보였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이 세상 마지막 교통수단이 될 보트를 처연하게 바라봤습니다. 펌프를 연결하여 손으로 펌프질을 해대자 쭈그러진 보트가 활력을 찾으며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보트 타본 적은 있으십니까? 젊었을 때 몇 번 계곡에서 타봤소. 노인은 오래전 아내와의 보트 놀이를 떠올렸습니다. 래프팅 비슷한 거였는데 급경사 계곡을 아내를 태우고 질주하다 보트가 뒤집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때 물에 흠뻑 젖은 아내의 풋풋한 긴 머리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럼 저기까지 문제없이 갈 수 있겠네요. 금태가 가리킨 곳은
멀리 수몰 나무가 모여 있는 쪽에 좌대었습니다. 폭발과 동시에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 몸뚱이의 파편들을 삼킬 무심한 물결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기가 내 무덤이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7시쯤 되면 놈이 나타날 것입니다. 눈치 안 채게 조용히 어두워지길 기다렸다가 9시쯤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 위에서 결과를 확인할 것입니다. 금태가 있을 곳은 호수 전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산등성 마루였습니다. 그곳에서 금태는 노인의 임무를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금태가 다시 트렁크에서 작은 가방을 가져와 열자 검은색 조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끼에는 TNT 폭탄 3개가 부착돼 있었고 그 밑으로 분리된 클립과 작은 디지털 시계가 달려 있었습니다. 폭탄을 바라본 노인의 목젖이 긴장으로 꿈틀거렸습니다. 이 클립을 끼운 채 여기 버튼을 누르면 10초 후 터집니다. 금태는 유격 조교처럼 폭탄 조끼 사용법을 응조렸습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반드시 성공하셔야 합니다. 채도가 떨어진 하늘빛은 시커먼 숯을 칠해가는 듯 어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했던 바람은 어둠이 밀고 온 힘에 의해 조금씩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잔의 소주를 따라 단숨에 들이켠 노인의 얼굴에 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병을 거의 다 마신 셈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알코올이 희석시켜버린 듯 노인은 담담히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죽음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은 휴대폰을 꺼내 은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찾는다고 경찰에 실종 신고 같은 거 하지 마라. 연락도 하지 말고. 몸이 아파 요양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창고 안에 있는 가방에 널 위한 것이 있다. 널 위해 쓰도록 해라. 잘 살아야 한다. 할아버지가 항상 널 지켜보마. 휴대폰으로 유언을 보낸 느낌이 묘했습니다. 작별의 서글픔이 밀려왔지만 요란한 보트 소리가 감정을 끊어버렸습니다. 좌대 관리인이 누군가를 보트에 태우고 호수를 이동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타깃이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눈에 타깃의 모습이 강렬하게 들어왔습니다. 거리 때문에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금태가 보여준 사진 속 얼굴과 같았습니다. 사진 속보다 더 단단해 보이는 인상에서 스케일 큰 사업가의 풍모가 느껴졌습니다. 보트는 타깃을 수몰 나무 쪽 좌대에 내려주고 다시 멀리 사라졌습니다. 노인과 끝자리 수상 좌대와의 거리는 200m 정도였습니다. 휴대폰 시계를 보니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노인은 수상 좌대 위의 타깃을 살피다가 고개를 돌려 뒤편 산을 올려다보며 그곳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금태의 따가운 눈초리를 느꼈습니다. 노인의 느낌대로 금태는 산마루의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호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곧 어둠을 찢어놓을 폭탄 소리와 그 폭탄이 만들어낼 불꽃 축제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밝음을 완전히 지웠습니다. 달빛은 없었지만 주변의 인공 불빛에 의해 물결의 윤곽이 분간되었습니다. 8시 50분이었습니다. 노인이 폭탄 조끼를 걸쳐 입었습니다. 그리고 장전 역할을 하는 클립을 맞잡고 채웠습니다. 그것은 죽음과의 악수였습니다. 보트에 올라탄 노인은 곧바로 노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노짓으로 배가 갈피를 못 잡고 제멋대로 뱅뱅 돌았지만 이내 안정을 찾고 타깃의 좌대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타깃 좌대의 붉은 전자 케미가 등대처럼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노인은 주변이 너무 고요한 탓에 보트가 다가가는 소리를 최대한 죽여야 했습니다. 밤의 호수에는 앰프가 장착돼 있는 듯 미약한 소리도 증폭이 돼 크게 들렸습니다. 개구리 떼라도 시끄럽게 울어준다면
보트 소리가 무쳐 좋겠지만 그건 여름밤에나 발할 호사였습니다. 점점 다가가자 타깃의 어둠 속 윤곽이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열심히 미끼를 갈고 다시 투척하며 낚시에 몰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타깃과의 거리 10m 정도였습니다. 순간 가슴을 찢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가 목구멍으로 용솟음치면서 기침 소리가 대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쿠액! 노인은 기겁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고통과 피는 몸 안에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냈지만 노인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이때 노인의 기침 소리에 반응하며 타깃이 칼날 같은 랜턴 조명을 노인 쪽으로 쐈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노를 저어 매몰 나무 사이로 보트를 이동시키고 몸을 납작 낮췄습니다. 타깃의 랜턴이 교도소 감시탑의 살벌한 조명기처럼 노인 쪽을 더듬었습니다. 이 광경을 산마루의 금태도 바라보며 마치 자신이 들키는 것처럼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모습을 잡아내지 못한 타깃이 곧 경계심을 풀며 랜턴을 끄자 다시 적막과 어둠 상태로 되돌아갔고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있는 손가락 사이로 검붉은 핏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숨을 나뭇잎을 떼서 입을 닦았습니다. 몸뚱아 조금만 참아다오. 곧 부서질 테니까 라는 생각으로 노인은 다시 노를 저어 보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좌대 뒤편으로 다가간 후 위로 올라가서 폭탄을 터뜨리거나 그냥 보트 안에서 그대로 터뜨리거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되지만 아직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타깃 좌대와의 거리 5m였습니다. 긴장 탓인지 보트 소리가 노인에겐 더 크게 느껴졌지만 이미 한 번 경계를 푼 타깃의 신경은 다가오는 보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3m, 2m, 1m. 보트가 좌대 후미 쪽으로 붙자 물살이 급격히 세지며 그대로 쿵 하며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좌대가 심하게 흔들거렸습니다. 타깃이 놀라며 고개를 매섭게 후미 쪽으로 돌리자 움찔한 노인은 재빨리 보트 바닥으로 몸을 눕혔습니다. 경계심을 다시 곤두세운 타깃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랜턴을 켰고 다른 한 손엔 캠핑용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칼끝을 겨누며 발걸음을 좌대 후미 쪽으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쪽으로 타깃과 불빛이 점점 다가올 때 순간 노인의 휴대폰 진동이 울어댔습니다. 기겁하며 휴대폰을 꺼내보면 환하게 웃고 있는 은재 얼굴이 떴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노인은 전화를 받을까 말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재가 자신이 보낸 문자를 보고 놀라 울먹이고 있는 게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 타깃의 랜턴이 보트 위에 노인을 잡아냈고 결국 서로 눈이 마주치며 일촉즉발의 형국이 됐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산마루의 금태는 애가 탔습니다. 그런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젠장, 뭐 하는 거야? 어서 터트리지 않고 둘 다 돼지라고. 빨리. 순간 소리치는 금태의 다급함에 화답하듯 섬광이 번쩍이며 요란한 폭발 소리가 정막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쯤 후에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충남 청암호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 경찰과 소방대 사고 수습, 사람 시신 잔해 일부분 수거. 할아버지는 계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재는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할아버지 당부대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화만큼은 참을 수 없어 몇 번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몸이 아파 어딘가에서 요양하는 것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짠하고 자신 앞에 나타나 주길 바랐습니다. 지하 창고로 간 은재는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가방을 찾았습니다. 구석자리 몇몇 채 낡은 가방들 속에 섞여 있는 회색 캐리어 가방이 보였습니다. 100리터 정도의 대용량 여행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자 5만원권 뭉치가 가방 안에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한 은재는 그 돈이 할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당장 생활비와 레슨비가 필요했던 은재는 돈뭉치 한 다발인 500만 원을 집어들다가 그만 감정이 복받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 생각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3개월 후였습니다. 설 특집 방송으로 트로트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1대1 노래 대결 토너먼트 형식이었습니다. 앞선 참가자의 노래 대결이 끝나고 다음 참가자들이 사회자의 소개로 등장했습니다. 먼저 뚱뚱한 체구지만 성량 하나는 폭발적일 것 같은 30대 주부가 나왔고 다음은 은재였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무대 위의 은재는 성숙함이 물씬 풍겼습니다. 은재를 보고 사회자가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었습니다. 아니, 그 의자는 뭔가요? 은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당차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선물해준 의자인데요. 이 의자에 앉아서 할아버지 생각하며 노래를 부를까 합니다. 괜찮겠죠? 뚱뚱한 여자의 파워풀한 노래가 끝나고 다음 차례로 나무 의자에 다소곳이 앉은 은재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최애곡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단길에 은재의 열창 모습이 TV 화면에 담겼고 이런 은재의 모습을 애틋함으로 바라보는 시선 하나. 선명해졌다가 다시 흐릿했다가 다시 선명해졌다가 다시 흐릿했다가 그대로 검게 눈이 닫혔습니다. 몇몇의 노인들이 TV를 감상하고 있는 어느 요양원의 구석자리 휠체어 위에서 노인이 따뜻한 빗살 무늬 햇살 한 조각의 의지에 단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산산이 분해돼 있어야 할 노인의 몸은 멀쩡히 붙어 있었고 혈색도 킬러일 때보다 좋았습니다. 그날 폭탄의 시계 버튼을 누르고 난 후 터지기까지 10초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노인은 100년의 고뇌를 압축했습니다. 그 결과 산산조각이 날 자신을 거부하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결국 폭탄이 터지기 4초 전에 노인은 몸을 던져 물속으로 잠수했고 곧 폭발이 되면서 물 위는 냉혹한 죽음이었지만 물속은 아늑한 삶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볼품없는 늙은 육신일지언정 아내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찢긴 육신으론 저승에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웃기지만 꽤 진지할 수 있는 생각도 했습니다. 호수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금태놈을 속이는 것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살아있어도 금태에게 해가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조용히 숨죽여 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남도 구석으로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노인은 이곳에서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몸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은재가 노래 경연 대회에서 계속 이기며 결승까지 가주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은재를 볼 수 있을 것이니까요. 며칠 후 호수 폭발 사건 따위는 더 이상 뉴스가 못 됐고 노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손수 휠체어를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잘 정돈된 정원을 가로질러 왼쪽 샛길로 빠지면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치 좋은 요양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곳이었습니다. 합성 방부목으로 만든 데크 위로 휠체어를 힘껏 밀어 올라섰습니다. 바닥까지 연결되는 100m 길이의 데크길을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죽으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노인은 바다 풍경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숭어 한 마리가 폴짝 점프짓을 했습니다. 그 팔따기는 싱싱한 생명력이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약올림처럼 느껴졌습니다. 숭어들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노인은 휠체어를 좀 더 세게 달렸습니다. 그러다 휠체어 바퀴가 튀어나온 못에 걸려 멈춰버렸습니다. 튀어나온 못을 보며 노인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직업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반가운 형제를 만난 듯 미소 지으며 튀어나온 못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 녀석아, 왜 나를 잡고 있니? 평생 나를 잡았으면서. 노인은 손을 뻗어 못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못을 뽑아보려 했지만 휠체어에 앉은 채론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때 햇살이 가려지며 누군가 돌멩이로 못을 내려쳤습니다. 못이 그대로 쏙 들어갔고 놀란 노인이 바라다 보면 노인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5초 동안은 아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아닌 아내와 닮은 여자였습니다. 밀어드릴까요? 여자는 노인의 대답도 듣지 않고 그대로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노인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내가 아닌 건 알지만 아내라는 느낌은 떠나질 않았습니다. 60대 중 후반의 여자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면 저런 모습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 직원입니까? 노인이 묻자 여자가 건조한 얼굴에 살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습니다. 환자입니다. 아니, 환자가 환자를 도와주면 안 되죠. 괜찮아요. 어르신보단 팔팔하답니다. 노인을 태운 휠체어가 여자의 힘에 의해 테라스 끝자리에 당도했습니다. 힘이 들었는지 여자가 길게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거보쇼. 환자는 환자일 뿐이요. 저기를 봐요. 너무 예쁘죠? 어느새 일몰이 시작되며 바다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 시뻘건 게 무섭게만 느껴졌었는데 여자가 우수에 젖은 눈빛을 저녁 노을에 태웠습니다. 난 저거보다 울 엄니가 더 무서웠어. 왜요? 동무들하고 더 놀고 싶은데 밥 먹으라고 막 불러서요. 여자가 픽 웃자 노인도 픽 웃었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정말 기시감처럼 오래전 아내랑 연애하는 느낌과 같은 듯 했습니다. 거기다 주책스럽게 가슴이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감정이입이 돼버리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뭐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할 말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숭어 놈들이라도 점프하면 그걸 화제 삼아 떠들 텐데 놈들도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다행히 여자가 물음을 던져 어색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손가정이요. 손녀가 딱 하나 있어. 손녀 하나요? 여자가 놀라며 되묻자 노인은 은재 자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TV 트로트 대회 봤소? 거기에 우리 손녀가 나온다오. 노래를 제법 잘하거든요. 어머 그러세요. 좋으시겠어요. 걔가 우승하는 거 보고 죽는 게 내 소원이라오. 아, 네. 여자가 말끝을 흐리자 노인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사께선 가족이 어떻게 되시오? 곧바로 대답하지 않던 여자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가족이 많답니다. 이남 일녀예요. 어이쿠 다복하시네요. 복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 몸이 아프거든요. 모두 중증으로요. 병원비로만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유일한 돈벌이 몸뚱이였던 저마저 이렇게 아프고 보니 자식들 처지가 암담해졌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노인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식이 다 아프다면 저 여자는 너무나 불행하고
슬픈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특유의 서늘한 건조함이 다시 흘렀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 내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정말 괴롭죠. 고생이 많으실 듯합니다. 노인은 진심으로 여자의 처지를 마음 아파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제가 덜 미안해해도 되는 거죠? 네. 뭐가요? 하며 노인은 여자의 말을 귓등으로 흘려보내고 휴대폰을 들어 유튜브에 접속했습니다. 곧 은재가 경연대회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노인은 은재 모습을 여자에게 보여줬습니다. 얘라오. 노래 정말 잘 부르죠? 여자가 은재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 길에 은재의 애절한 노랫소리가 파도를 타고 바다를 날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차렸고 여자의 스웨터 속 불룩한 뭔가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놀라움에 입을 조금 벌렸을 뿐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뒤쪽으로 날아오르는 하얀 갈매기가 그가 그의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본 풍경이었습니다.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노랫소리를 밀어내며 여자가 조용히 서글픈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해요. 멀리 절벽 바위 언덕에 어떤 남자가 보였습니다. 망원경으로 노인과 여자를 살피고 있는 금태였습니다. 곧 섬광이 번쩍이며 요란한 폭발음이 바다를 뒤흔들었습니다. 꽈광. 강한 폭발력으로 휠체어가 공중에 5m가량 뜨고 어지러운 연기가 테라스를 가렸습니다. 이내 어둠이 걷히면 노인과 여자는 없었습니다. 머물렀던 파도가 두 사람을 데려가는 듯 저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형체를 더 이상 흩어지지 않게 감싸 안으며 노랫소리의 운율을 타고 파도는 아득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얄궂은 그 노래에 봄날은 간다.